이 브랜드의 최고의 러닝화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열의 9은 사이트에서 가장 비싼 최상위 러닝화부터 찾아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고와 최상위는 신는 사람에 따라 다른 신발을 지칭할 수도 있죠. 기록이 중요한 프로가 아니라 건강과 취미가 중요한 초보 러너를 위한 최고의 러닝화. 미국의 뉴발란스 관계자도 러닝화를 하나만 만들어야 한다면 이 모델이라고 말하던 올라운드 러닝화. 오늘은 뉴발란스 1080 이야기입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에 입문용 러닝화 추천 영상에도 소개된 적이 있고 뉴발란스 러닝화를 통틀어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이 뉴발란스의 1080 러닝화가 10월 13일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나오답게 뜯어보고 분해하여 하나하나 분석해보았고요. 이전 버전과 비교하며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짝짝이로 신고 뛰며 비교해본 주관적인 느낌도 준비했습니다. 또한 디자인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저희의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스펙입니다. 새로 나올 러닝화의 특징을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미 이전 버전을 경험해보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디테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드솔과 아웃솔, 가장 중요한 미드솔입니다. 두께부터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 미드솔이 점점 두꺼워지는 최근 러닝화의 동향을 따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벼움이 중요한 러닝화에 이런 두께가 가능한 이유는 역시 가벼운 소재 덕분입니다. 뉴발란스의 대표적인 EVA 소재, 프레시폼입니다. 뉴발란스의 미드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퓨어셀과 프레시폼이죠. 퓨어셀이 스피드와 반발력에 초점을 둔 미드솔이라면 프레시폼은 쿠셔닝에 초점을 둔 미드솔입니다. 이 미드솔 덕분에 올라운드 입문용 러닝화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80의 경우 11번째에서 12번째로 버전이 바뀔 때 프레시폼에서 프레시폼 X로 보다 더 부드러워졌었다면 이번에 나오는 13번째 버전은 그것보다 더 부드럽고 반발력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아졌다라는 형용사는 잘 와닿지 않죠. 관계자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달리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족부의 강도를 35% 올리고 반발력도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갖고 있는 도구들로 활용해 보았는데요. 물질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도기로 말이죠. 신발의 어퍼를 드러내어 신발의 안쪽과 바깥쪽을 각 부분별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신발의 바깥쪽은 아웃솔과 관련이 있어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요. 미드솔이 노출된 이 부분과 신발의 안쪽을 측정한 값만 미드솔의 물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치가 이전 버전보다 최신 버전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신 버전의 미드솔이 조금 더 단단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반발력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미는 힘을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푸시풀 게이지로 미드솔이 구겨졌을 때 복원하려는 힘도 측정해 보았는데요. 전족부를 구부리는데 더 많은 힘을 요하는 것은 V13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전족부의 증가된 강도, 미드솔의 형태, 그리고 두께가 반영된 수치죠. 특히 이 두께가 반발력과 쿠셔닝에 많은 영향을 주죠. 앞서 말씀드린 두꺼워지는 러닝화의 경향도 이 반발력과 쿠셔닝 때문입니다. 두꺼울수록 반발력도 높아지고 디딜 때 충격을 완화시켜 부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초보용과 프로용을 가리지 않고 두꺼워졌죠. V13은 V12보다 앞부분은 12mm, 뒷부분은 10mm 더 높아졌습니다. 그에 비해 발의 경사라고 할 수 있는 힐트 토 드롭은 8에서 6mm로 줄었는데요. 이 힐 드롭은 러닝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드롭이 높을수록 발의 착지 단계에서 뒤꿈치부터 닿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번 V13은 전체적으로 미드솔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경사 각도를 줄여 힐 스트라이크 착지 시 뒤꿈치의 충격 부담을 줄이고 미드풋 착지를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드솔의 형태 중 앞코와 뒤꿈치의 각도도 비교해보았습니다. 이 각도가 높을수록 발구름에 영향을 주는데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웃솔, 앞서 말한 경도기의 수치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거의 동일한 경도의 결과가 나온 부분과 아예 다른 수치가 나온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의 고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모델의 아웃솔은 마찰이 심한 부분에 엔듀어런스라고 하는 강한 고무가 쓰이고 나머지 부분에는 블로운 러버라고 하여 탄성이 좋은 고무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V13은 LWSR이라 하는 경량 고무가 블로운 러버를 대체하였는데요. 이것은 신발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소재를 바꾼 것이죠. 내구성에는 문제가 안 되도록 마모가 쉬운 부분에는 강한 엔듀어런스 고무를 그대로 사용하고 마모가 덜 되는 부분에만 경량 고무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웃솔의 형태 또한 주목할 만한데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바뀐 것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전 모델은 이 육각형의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하여 지면과의 마찰력만 생각한 디자인이었다면 V13은 마치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산의 등고선처럼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 형태보다 충격 흡수와 반발력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이죠. 또한 이 육각형들의 배열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발을 구를 때 발에서 하중이 실리는 위치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똑같은 책상 상판에 지면을 지탱하는 다리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리가 지탱하는 하중이 바뀌죠. 지면에 직접적으로 닿는 아웃솔이 이 다리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돌기들의 위치를 배열하여 발볼 부분에 집중되는 무게를 분산시킵니다. 무게 270mm 기준 이전 모델은 292g, 최신 모델은 262g입니다. 러닝화에서 30g은 꽤 유의미한 차이인데요. V13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이런 영상을 제작한 것을 보면 확실히 가벼워진 무게는 이 러닝화의 강점입니다. 보형물, 젓가락질이 아직 어색한 어린이들을 위해 손가락 위치를 교정해주는 교정용 젓가락 본 적 있으시죠?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초보용 러닝화는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보형물이 존재합니다. 이 보형물은 발 뒤꿈치와 발가락 부분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올라운드 러닝화인 1080도 이 보형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전 모델보다 최신 모델이 조금 더 간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신발의 뒷부분은 비슷한 높이로 올라와 있지만 V13의 딱딱한 부분은 이 부분까지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은 골격이 없는 쿠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고정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쿠션이 보다 더 두꺼워 안정적으로 발목과 뒤축을 잡아줍니다. 토켓 부분도 최신 버전이 이전 버전보다 넓이도 줄고 딱딱한 정도도 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된 것이 아닌가 예상해봅니다. 라스트는 신발이 만들어질 때 발의 골격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V13과 V12와 다른 형태의 라스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드랍이 바뀌면서 그것에 맞게 변형되었다고 하는데요. 발등의 높이, 너비 등 조금씩 바뀐 형태로 인해 신었을 때 착화감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족형이 다 다르니 어느 게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네요. 어퍼와 디자인, 확실히 이번 버전이 외형상 더 뭉툭한 느낌을 줍니다. 이 느낌은 어퍼의 여러 요인으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우선 발목 부분의 쿠션과 혀 부분의 쿠션이 전작에 비해 빵빵합니다. 또한 V13의 어퍼는 중간중간 엔지니어드 메쉬 사이에 충전재가 추가되어 이전 버전과 다르게 입체감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뭉툭한 느낌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어퍼의 발 골격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치 부분엔 특히 더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디자인입니다. V13이 예뻐 보이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먼저 로고 부분을 비교해 볼게요. 이전 모델은 5.3cm입니다. 뭔 개소리야. 신어봐야 알지. 이것을 찍기 위해 뛸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가 팔운동도 되고 정말 좋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전 모델과 짝짝이로 신고 뛰며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느낌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먼저 신자마자 바로 느껴지는 건 라스트의 차이였습니다. 이전 모델은 중족부, 즉 끈으로 조이는 부분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지만 V13은 꽉 끊으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발등의 높이와 발가락을 감싸는 톱박스 또한 V13이 조금 더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거기에 발목을 감싸는 카라 부분과 어퍼 중간중간에 들어간 쿠션재 때문에 확실히 포근한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그래서인지 통기성은 전작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두툼한 외형과 포근한 느낌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둔한 느낌을 받았지만 막상 무게는 가벼워서 신기했는데요. 30g가량의 무게 차이는 처음에만 느껴지고 오래 뛰면 뛸수록 무뎌졌지만 미드솔의 차이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V13의 미드솔이 확실히 더 부드럽습니다. 힐 스트라이크, 미드풋, 포어풋 어떠한 자세로 뛰더라도 V13이 착지 시에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하였고요. 특히 발의 앞쪽부터 착지하는 포어풋 러닝 시 상대적으로 이전 모델이 발볼 쪽으로 충격이 그대로 전해져 신기했습니다. V13은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충격이 덜하고 발을 차는 토어풋 단계에서 조금 더 반발력을 느낄 수 있었죠. 오래 뛰면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열기도 V13이 더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반면 아웃솔의 접지력은 그닥 차이를 느끼진 못했죠. 이런 저의 경험과 객관적인 스펙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넓은 발볼을 가진 분들, 딱딱함보다 부드러움과 포근함을 선호하는 분들, 일상에도 신을 수 있는 가벼운 러닝화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10월 13일에 나올 1080 V13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된다고?